여러분, 시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좀 어렵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옛날 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 그 생각이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시는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2500년 전 공자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던 가장 강력한 인생의 무기였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이 구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아, 어찌하여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비판도 할 수 있게 한다. 와,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니, 윤리랑 사회를 가르치던 철학자 공자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자가 말한 시의 진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공자는 시가 가진 힘을 아주 명확하게 딱 4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시를 인생의 무기로 만들어주는 비밀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 바로 흥입니다. 감흥을 일으키는 힘이죠. 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메마른 감정의 단비가 되어주기도 하고 선한 의지를 북돋아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인데요. 이건 세상을 꿰뚫어보는 힘을 말해요. 시는 그 시대의 모습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과도 같거든요. 잘 다스려지는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부터 정치가 혼란스러운 사회의 아픔까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시를 통해서 현실을 똑바로 보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군, 바로 함께 어울리는 힘입니다. 이게 또 정말 중요하거든요. 좋은 시는 한 사람의 감정을 넘어서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를 읽고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소통하고 결국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원, 품위 있게 비판하는 힘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이나 윗사람의 잘못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이걸 시를 통해서 표현하면 감정적인 싸움을 피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날카롭지만 예의는 잃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소통 방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4가지 힘,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대체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원칙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위나라의 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이 현실을 만나는 순간이죠. 공자와 제자들이 문학 경연의 초대를 받아서 위나라에 갔어요. 와, 그곳은 시를 사랑하는 열기로 정말 가득했는데요. 근데 그 이면에는 말이죠, 상도라는 아주 유명하지만 오만한 시인 때문에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공자가 그 상도를 만났습니다. 상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시를 뽐내면서 낭송했죠. 기술적으로는 정말 완벽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온통 자기 자랑뿐이었다는 겁니다. 공자가 시의 본질에 대해 한마디 조언을 건네자 상도가 이렇게 발끈하면서 되물었던 거죠. 이때 공자가 한 대답이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게 아니었어요. 시의 진짜 목적은 기술을 뽐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마음을 열고 서로를 연결하는 데 있어야 한다. 바로 이 근본적인 가르침을 준 거죠. 바로 그 긴장된 순간 상도의 재능 있는 제자였던 청원이 앞으로 나섭니다. 스승의 그늘에 가려져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녀가 용기를 낸 거죠. 이 장면이 바로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청원의 시는 스승처럼 막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기술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자의 진심이 담긴 시를 들은 상도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오만함이 제자의 성장을 가로막았구나. 뿐만 아니라 시가 가진 진짜 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그 힘을 나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자,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공자가 시를 배우라고 한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문회우라는 말인데요. 글을 매개로 벗을 사귄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도의 시는 사람들을 밀어냈잖아요. 하지만 청원의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죠. 이게 바로 공자가 말했던 시의 사회적 기능, 즉 군의 힘이 현실에서 딱 나타난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공자가 시를 그렇게나 강조했던 이유는 단순히 문학적 소양을 기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배운다는 건 결국 이런 의미였던 거죠.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또 부모님이나 나라를 섬기는 사회적인 역할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새와 풀, 나무의 이름을 알면서 자연과 가까워지는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고자 하는 길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공자가 말한 배움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쌓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시는 바로 그 위대한 배움을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였던 셈이죠. 어떠세요?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오늘 당신만의 시는 과연 무엇입니까?